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혁신에 대한 하나의 상을 드리는 기술의 변화에 대한 상을 드리는 혁신 사상가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혁신 사상가로서 오늘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이야기 참 많이 들으시잖아요. 정말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청산유수에서 이런 혁신에 관한 또 혁명에 관한 이야기 들려드리는데 저는 조금 아마 다른 지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혁명이란 말,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넌센스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신가요? 마케팅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 이게 혁명이었구나 아는 거지 들어가기 전에 혁명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2009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때 초반에는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기성세대들이 나는 011을 지킬 거야 이러면서 무슨 스마트폰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죠. 어느 순간 2010년, 2011년 넘어가면서 더 이상 스마트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하루 종일 눈 뜨고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어느 순간 카톡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일상이 되게 달라져 있죠. 다 쓰고 있는 정도로. 그랬을 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그때서야 스마트 혁명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야. 무언가가 많아지고 난 다음에 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혁명이라고 붙이는 거야. 근데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과연 그렇게 많아졌고 달라져 있는 건가 보시면 실제로 그렇진 않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드려보면요. 많이 들으신 이야기가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꿀 거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사람들한테 또다시 기시감을 일으키고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관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윗과 골리앗 하면 늘 나오는 그림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이야기죠. 얼핏 들으셔도 아는 이야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신앙을 섬기시는 분들은 성령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근데 저는 그 관점보다 다른 걸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우린 늘 약자가 강자를 이긴 이야기처럼 다윗과 골리앗 그 두 명에만 주목을 했어요. 근데 뭘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냐면 뒤에 있는 구성원들, 그 병사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일단 이 싸움을 잘 보면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일단 어떻게 이겼냐면 다윗이 들고 있는 저 물매, 저게 중정석이라 그래서 돌의 밀도의 2배가 넘습니다. 이걸로 윙 던져서 딱 던지면 200m 거리 상대를 즉사시킬 수 있는 무기였어요. 맞으면 최소한 불구. 얼마나 무섭겠어요. 반면에 골리앗은 창 방패, 자기 팔거리 안에서는 무시무시한 힘이었겠지만 반면에 원거리 상대에서는 힘을 못 쓴 상태였겠죠.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그러니까 골리앗은 팔레스타인 군대였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다윗과 골리앗 중에서 누가 강하다고 생각하셨죠? 골리앗이 강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골리앗 군대, 팔레스타인 군대도 강하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자 강한 자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군사들이 다 같이 도망가 버렸어요. 팔레스타인 군대가.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비유를 제가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깡패들이 제 길을 막아 세웠어요. 앞뒤로. 돈을 내놓으래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그마한 녀석이 나오더니 너 나랑 싸우고 이기면 지나가게 해줄게 그래요. 어떻게 해도 맞을 것 같고 돈도 없고 너 어차피 맞을 거 싸워서 한번 맞아보자 싶어서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잘해서 실수로 급소를 때려가지고 이겼어요. 그럼 깡패들이 야 너 잘 싸운다. 미안해 지나가 이럴까요? 저는 그날 집에 못 가겠죠. 때로는 영원히 못 갈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그죠? 근데 약자였던 이스라엘 군대의 다윗이 그러니까 제가 깡패를 만났던 저처럼 강자였던 깡패들 속에 무리에 있던 그 한 사람을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깡패들이 다 도망가 버린 상황인 거예요. 사실 전쟁은 로맨틱하지 않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설사 다윗이 골리앗부터 강했다 하더라도 그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군대가 도망간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밀이 뭐였냐면 저 물매 200m 원거리 상대를 즉사시킬 수 있는 숙련도를 가졌던 것은 다윗 혼자가 아니었고요. 저 뒤에 있는 병사들 역시 숙련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합리적 설명이겠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혁명이라고 부를 때요. 혁명은 어떤 새로운 기술, 로봇,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의 등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선택이 많아지면서 우리 일상의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는 지점. 그걸 우린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혁명의 제대로 된 정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우리 일상의 습관이 될까요? 다른 요인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케팅 용어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정작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 뭔가 변화 온 것만큼은 느끼시잖아요. 뭔가 이전과 다르게 뭔가 갑자기 많은 게 일어나요. 온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나 골리앗이 아니라 저 뒤에서 사람들이 새롭게 뭔가 최근에 새롭게 선택하고 최근에 새롭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저 지점이 뭔가를 보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요인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늘 우리는 그랬어요. 뭔가 새로운 게 등장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쫓겨난다고. 그렇죠?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1970년대에 나왔던 ATM 머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전만 해도 은행원들이 다 현찰을 인출해 주던 업무가 주 업무였어요. 근데 갑자기 소위 말해서 ATM 머신이 생긴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은행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악마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불태우고 난리 났어요. 근데 10년을 지나서 딱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이것 때문에 은행원들 다 잘려야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은행 점포 다 닫아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들여다봤더니 은행 점포 수 2배, 은행원도 2배가 다 늘어났어요. 뭐죠? 왜 사라진다고 했는데 왜 더 늘어난 거지? 은행원들은 어디로 가냐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전에 자동화 업무는 기계가 한 거예요. 대신 은행원들은 보다 고객과 상담하는 업무, 상품을 조언해주는 업무, 보다 고객과 접점의 지역으로 다 넘어간 거야. 더 고도화가 일어난 거야. 그게 일어난 변화인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옮겨가는 거죠. 요즘에 절에 가면 스님들이 다 이러고 계신다고 하죠. 그죠? 다 이렇게 뭐 옛날에 뭐 불경 보시는 게 아니라 타블렛을 보고 있다고. 근데 스님들이 난 이런 태블릿 쓰기 싫은데 쓰라 그래서 쓰는 거야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좋은데 이러면서 보실까요? 좋아서 보시겠죠. 싫어서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죠. 이 점 이해가 되시죠? 하나 얘기 좀 더 드릴까요? 신년사를 하시는 교황, 바티칸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2005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경건하게 손을 모으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었는데 2013년에 봤더니 사람 다 뭐 찍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왜냐하면 저 말씀을 새겨야지. 뭘 저렇게 찍는 걸 보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면서 이건 진짜 본질이 아니잖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저 사람들은 왜 저걸 찍고 있는 걸까요? 남들이 보지 않게 혼자 보관하기 위해서 보는 걸까요? 결국은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증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연결하고 싶어 했던 거야.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욕구였는데 그걸 풀어주는 어떤 수단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이런 기술의 등장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내면의 욕구를 선택하게 만들고 그걸 연결하고 있는 욕구 때문에 실제 일어나는 변화다. 그 지점에서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하고 어디를 연결하고 싶어 하는가. 그 인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그래서 또다시 인문학의 도래라고 부르는 이유가 결국 사람을 다시금 주목하는 지점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원적인 걸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모든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들을 하나 대해서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이야기 그거예요. 변화가 왜 이렇게 빨라지고 있지? 예전에는 이거 하나 보면 되는데 지금 이것도 봐요, 저것도 봐요. 너무 많은 것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나 정신없다. 좀 이것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나 이제 아예 이런 거 안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일어나시죠.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변화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촉발되고 있는 거지? 그걸 봐야 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한테 무인도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꼭 하나만 들고 가라 그러면 뭐 들고 갈래요? 그러면 옛날에는 책이요, 뭐 여자친구요, 남자친구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대답은 하나일 겁니다. 이제 무인도에 가시면 뭘 하나 꼭 하나만 들고 갈 수 있다 그러면 뭘 들고 가시겠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나 많아요. 다 스마트폰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죠? 옛날에는 사람들한테 우리 호환마마가 무섭고 이런 얘기 했지만 현대인들한테 제일 무서운 순간은 오후가 되면 사람 제일 무서운 지점은 오히려 내 휴대폰이 바닥이 나는 경우죠. 배터리가. 그렇죠. 실제로 LG전자가 북미 사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조사를 했는데요. 90%의 사람들이 배터리 바닥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배터리 잔량이 2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육체적인 고통이 동반되기 시작해요. 침이 마르고 막 등이 땡기기 시작해요. 1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간헐적인 치매가 관찰이 됩니다.
내가 눈 뜨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끊겨요. 막 이상하다. 근데 벌써 이런가? 배터리가 닿아서 휴대폰이 꺼지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싶으실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90%의 사람들이 예스라고 대답했던 질문의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 몇 개나 예스인지 한번 보세요. 5개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낯선 사람한테 휴대폰을 충전해 줄 수 있냐고 부탁한 적 있다. 보세요. 두 번째, 전화나 카톡 같은 거에 빨리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하고 다툰 적이나 변명한 적이 있다. 요즘에 연인 사이에서는 이 응답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답이 조금 띄엄띄엄하면 너 요즘 좀 의심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 바로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이야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 많이 하는데요. 배터리 충전을 목적으로 특정 가게나 커피숍을 이용한 적이 있다. 그렇죠? 네 번째도 재밌어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충전기를 몰래 훔쳐서 쓴 적이 있다. 몰래 빼가지고 자기한테 연결하는 거야. 찔리는 분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다섯 번째가 집에 있는 걸 포함해서 충전 케이블이 3개 이상 있다. 그렇죠? 도대체 이게 뭐라고? 그래서 나온 우스갯소리가 뭐였냐면 매슬로 욕구 5단계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아 실현할 때 늘 나온 욕구. 생존 욕구 해결돼야지 그 위에 안전 욕구, 소속 욕구에서 자아 실현 욕구할 때 5단계 욕구를 얘기하죠, 인간의. 근데 최근에 사람들은 이 5단계 욕구를 수정하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생존 욕구보다 더 기반 욕구가 있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은 그걸 와이파이 욕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굶어도요, 내 휴대폰 안 굶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이 말을 다시 풀어내면 인간은 생존의 욕구만큼 연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 최강의 욕구입니다. 인정의 욕구를 포함해서 인간은 연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풀어내주는 지점이 터지면서 모든 게 촉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혁명을 부른 이유가 원래 인간이 가지고 근본 욕구를 터뜨려 줬거든요. 이건 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 무인 자동차 나온다고 하죠. 스스로 자율 운전하는 거. 얼마 전까지 사람들은요, 무인 자동차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내 안전을 어떻게 기계한테 맡기냐고. 근데요, 이게 연결 욕구 때문에 풀리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요즘에 자동차 추돌 사고의 대부분은 전망주시 태만입니다. 차를 모는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는 신호가 빨간색 밖에 서야 될 때예요. 아, 또 걸렸네. 요즘 사람들은 서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서자마자 신호가 바뀌었을 때 싫어합니다. 자동차를 세우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거부터 이제 꺼내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빵 하니까 신호를 보니까 신호가 바뀌었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바뀌어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는 게 오히려 지체 서행 구간을 되게 싫어요. 이것도 마음대로 못 보겠고 앞에도 봐야 되고 뭐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 주행하다가요, 앞차가 비틀비틀한다. 옛날에는 10중 8구 졸음운전이었어요. 요즘은 다 이러고 있잖아요. 죽는 줄 알아도 저래요. 그죠? 그래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좀 직선 구간 정도는 달릴 때 직선 구간 정도는 차가 좀 거리를 유지했으면 좋겠어. 서행 구간 정도는 좀 차가 좀 알아서 따라가 줬으면 좋겠어. 라고 내면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정말 소형급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는 소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소위 앞차를 따라가 주는 것까지가 있는 기술들이 옵션으로 다 선택할 수 있을 만큼 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차를 몰지 않으면 잘 느낌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절대 안 돼 하는 욕구조차도요, 연결 욕구가 뚫리면서 이 진입 장벽이 풀어지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커피숍 범람이 있었죠. 원래 커피숍의 최강자는 스타벅스였어요. 그러다가 경쟁업체가 등장하면서 어려워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스타벅스의 경쟁 전략 혹시 아십니까? 가보신 분 다 이해하시겠을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자리가 다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이었고 불편하게 책 읽어 줄 수 있는 정도였죠. 근데 스타벅스가 바꿨던 방식은 다 바 형태로 테이블을 바꾸고 자리마다 다 220V 전원과 원래라든지 통신사를 제외해서 끊기지 않는 와이파이를 다 설치를 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 하나가 이 회사의 매출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커피숍 갔는데 하나는 와이파이가 빵빵하고 하나는 안 돼.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죠. 선택에 이견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자, 이 관점에서 여러분 짧은 변화의 역사를 이 관점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오랜만에 보시는 아이콘일 겁니다. 좀 젊으신 분들은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요, 15년 전 얘기입니다. 15년 전. 정말 옛날 얘기죠. 15년 전에 집에 뭐 두루넷이든 뭐 메가패스든 집에 인터넷을 깐다 그래요. 그럼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그때는 인터넷 왜 깠냐고 물어봤어요.
변명이 되게 궁색합니다. 아니 뭐 친구들한테 메일도 보내고 뭐 인터넷 브라우징도 하고 이러면 제 친구들이요. 네 친구도 없잖아. 이러면 할 말을 줬던 게 15년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집에는 컴퓨터는 없어도 인터넷은 있죠. 컴퓨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은 연결하고 싶은 욕구인 거예요. 그게 모든 걸 바꿔낸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죠? 소위 말해서 네이버를 포함해서 수많은 인터넷 검색 엔진이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포털이라고 하는 것들, 검색 세상을 바꿔버렸죠. 웹이라고 하는 소위 하나의 패러다임을, 혁명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물리혁명이 탄생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루 종일 뭐 원하면 언제든지 당일날 또는 이틀날 다 주문받으신 것도 인터넷 없이 불가능하죠. 인간의 연결 욕구가 모든 산업을 바꿔버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건 아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그 다음입니다. 연결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유선 인터넷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아지면요,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가 올라옵니다. 옛날에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모든 주변의 소리가 노이즈로 들리잖아요. 그러다가 아 이거는 엄마가 나를 부르는 소리, 이건 아빠가 나를 부르는 소리, 아 이건 나의 이름이구나 인지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언어로 사고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다 노이즈지만 그 위에서 새로운 게 생각하고 새로운 게 올라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결국 이게 정보의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이동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인터넷이 너무 많이 나왔고 하루 종일 뭐 벅스다 뭐다 해서 mp3 플레이어가 유행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mp3 음악, mp3 플레이어 하나쯤 다 들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항상 귀에 끼면 음악을 듣고 다니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도 다니시면서 음악을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 디지털 이야기를 하니까 지식정보사회 어떤 분도 그래요. 음악만큼은 나는 아날로그가 좋아. 난 mp3 음악 싫어 하면서 CD를 구입하셔서 CD를 들으시고 CD를 소장하시는 분들이 나오셨어요. 음악은 역시 아날로그지라고 하셨어요.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CD는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디지털 매체거든요. 많아지잖아요. 구분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인터넷과 라디오 어떤 게 먼저 나왔죠? 당연하죠. 라디오가 먼저 나왔죠. 근데 팩스와 라디오 어떤 게 먼저 나왔죠? 좀 헷갈리죠? 라디오 하다가 팩스 하는 게 그렇죠. 실제로는 팩스가 먼저 나왔죠. 기술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발전했거든요. 근데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 질문 드리면 갑자기 헷갈리죠? 잘 모르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공공재가 돼 있으면 더 이상 그것 선후관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 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쓰실 때 전기 원리가 뭔지 생각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무조건 꽂는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그 위에 노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뭔가가 많아지면 그 위에 새로운 걸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어령 교수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06년에 아이고 이제 디지털이 우리 삶에서 분리할 수 없구나 해서 디지로그라는 걸 선언하셨어요. 디지로그.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집에 가시든 뭐 사무실에 가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PC 전원부터 켜는 거였어요. 켜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띄우고 MSN, 네이트온 기억하시죠? 세이클럽 이것 때 세대가 나옵니다. 아무튼 띄우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죠? 아침 눈 뜨고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카톡을 하시죠. 이제는 디지로그로 부르지 않고요. 다이얼로그라고 부릅니다. 다이얼로그. 이제는 지식정보 사회가 아니고요. 대화의 시대입니다. 많아지잖아요. 우린 그 위에 새로운 걸 올립니다. 검색의 시대가 아니라 대화의 시대로 완전히 이동하게 됐죠. 사람들이 이제 대화 속에 존재하죠. 연결이 많아지면 그 다음 단계로 간다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의식이 연결되는 단계로 가는 거죠. 정보가 연결됐던 거에서 이제는 의식이 연결되는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얼마 전까지는 사람들은요. 조직이라고 하는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세계에 살았어요. 어떤 부서가 있고 네트워크에 그 속에서 난 살아갔고 그걸 이어주는 중간에 브리징해주는 중간 조직이 있거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상관없어요. 사람들 관심에 따라서 저마다 이합집산하는 관심 네트워크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대화 시대가 되면서. 왜냐면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카톡을 뭘 하시든지 싫어하시는 분을 팔로잉 하지 않으시잖아요. 진보 계층에 있는 분들이 보수 계층에 있는 분들은 굳이 친구로 맺을 이유가 없죠. 당연히 지금의 관계에서는 내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팔로잉 하겠죠. 이걸 다시 풀어내면요. 이 연결이 어떻게 많아졌냐? 세상이 어떤지 모를 때는 우리 세상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검색할 수 있는 미디어를 만들고 인터넷을 만들었어요. 근데 정작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를 의식합니다. 주변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나는 누구인가? 난 뭘 좋아하지? 난 뭘 해야 되지? 오히려 자기를 의식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더 외로워지고 더 이기적으로 바뀐다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예전엔 늘 나보다 우리 주변의 생각이 더 중요했고 주변의 트렌드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 주변의 대부분이 나는 뭘 좋아하지? 자기를 의식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많아지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작년까지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비로소 자신의 관심으로 이제 주변을 보기 시작하면서요. 이거 나도 관심 있는데? 이건 나도 좀 끼워줘. 야, 같이 하자. 사람들이 관심사에 따라 저마다 이합 집산하는 상태. 관심 연결 네트워크로 완전 사회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양상 용어들을 그대로 쓰신다면 보셔야 될 것은 하나의 우리가 아니라 저마다의 우리들이 모여드는 이 현상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를 쉽게 하면요. 운동장에 1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그룹에는 100명이고 100명인데 한쪽에는 앞뒤 옆으로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요. 저 멀리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한둘씩 있어요. 한쪽에는 앞뒤 옆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고요. 멀리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요. 끼리끼리 있는 거예요. 똑같은 100명인데 어떤 쪽에 에너지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왜냐면 여기는 끼리끼리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이미 무리들이 만들어졌거든요. 혼자 있으면요. 남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난 이게 지금 도태되는 거 아니야? 자꾸 혼자 기시감으로 주변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모여 있으면 이미 그들의 동질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남들 눈치를 안 봅니다. 그들의 취향을 선택하고 그들의 행동을 만드는 거죠. 이게 트렌드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전에는 혼자 왕따가 될까봐 바깥에 안 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늘 트렌드라고 하는 거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트렌드가 따로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끼리끼리 모여서 우린 다양성 시대가 좋아서 그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끼리끼리 발견하고 끼리끼리 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에 따른 스펙트럼들이 넓어지게 되어 있는 거야. 대기업들한테는 이건 재앙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실패해도 하나 가운데 딱 치면 대박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뭘 해도 옛날만큼의 매출이 안 나오거든요. 왜? 모여있지 않아요. 끼리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특히 대기업들은 전략을 바꿨어요. 하나하나 숫자는 작지만 그들의 그룹은 작지만 그들의 내적 동기와 관심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도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 그룹들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발견하고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플랫폼, 생태계, 에코시스템, 인트라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으신 이유가 결국은 관심 연결, 경제, 사회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정말 변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는 게 충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왜 이걸 들여다봐야 되냐. 결국 이제는 정보는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에 의존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맛집을 검색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 엔진으로 블로그를 검색하신다면 소위 아재 세대죠. 요즘 젊은 친구 어떻게 하죠? 인스타그램을 보죠. 또는 페이스북에 있는 추천을 보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정보가 많아지면 그 속에서는 가짜 정보도 많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동질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니까 훨씬 더 쉽고 경제적이게 되겠죠. 당연히 사람들의 중심은 정보가 아니라 그들의 경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비트의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으로 옮겨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더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을 가지고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에너지 공식 많이 들어보셨죠? 잘은 모르시더라도 E는 MC 스퀘어 많이 보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차용을 하도록 할 텐데요. 에너지란 관심이다. 마인드 오브 인트레스트다. 그리고 그 관심에 모여든 사람들의 기하급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 저마다의 관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수록 그 에너지의 기하급수가 커진다.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요즘 트렌드가 뭐지?가 아니라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여들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무브먼트는 무엇인가. 그걸 들여다보실 때 훨씬 또 변화들을 이해하시고 따라가기 굉장히 쉽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1940년대만 해도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의 변화를 만들고 주목하게 만드는 것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서 일어난다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2단계 정보 유통이라는 불렀는데 매스미디어가 왜 유명인을 출연시키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매스미디어 아무리 많은 걸 확산시켜도요. 실제 사람들이 오 대박인데 들여다보게 만드는 건 소위 그들 가운데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 괜찮다고 추천하는 거에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많은 미디어들은 유명인을 출연시키는 방식으로 왔었는데요. 지금은 이 이론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개인적 영향력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뭐냐면요. 누가 오피니언 리더나 없어요. 없다가 결론입니다. 그럼 어떤 게 누구에서 터지지? 그게 아니고요. 어떤 게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괜찮은데? 이거 재미있네? 하다가 그게 확 터지는 시기인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서는요. 나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난 영향이 없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들과 나눌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이 시도하시는 게 최선의 선택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걸 선택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시도 속에서 기회가 일어난다라는 게 지금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기회의 지점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연결하고 싶고 연결하고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느껴지는 그 지점이냐, 그런 관심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저를 다시 규정한다면 이제는 비로소 많은 돈으로 일어났던 변화가 아니라 개인의 관심과 시도가 기회가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됐다. 그게 지금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늘 이런 말들, 성취가 중요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력이 중요했던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열정, 도전해라, 성취해라, 뭐 그런 이야기들 늘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늘 열정 이야기 했던 게 과거 패러다임이에요. 그때 열심히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동 흥미로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건 계속 꺼지지 않는 불이거든요. 이런 시대가 열렸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연결되는 시대고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 우리 경험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 다시금 우리를 주목할 때고 우리의 연결의 욕구, 그리고 우리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새롭게 열리는 경험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 관점. 변화의 시대, 이 변화의 기회가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늘 이런 말들, 성취가 중요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늘 열정, 도전해라, 성취해라, 뭐 그런 이야기들 늘 많이 들으셨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동 흥미로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건 계속 꺼지지 않는 불이거든요. 이런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연결된 시대고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 우리 경험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